자, 높임 표현에 이어서 문법 요소 두 번째 시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시제에서 지금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요. 자, 첫 번째, 발화시라는 말하고요. 사건시라는 말을 이용해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요걸 찾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을 먼저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문장에서 시제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 부분에서 예에 나타난 것들의 선어말 어미라는 말과 예에서 선어말 어미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라는 말, 자, 이 부분이 내용을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 요거를 별도로 하나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작상이라고 해서 완료와 진행, 영어에서 진행형, 완료형 요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요걸 구별하는 거. 자, 요걸 구별하는 것이 그 시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교재에서 내용 부분은 얼마 안 돼.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생각해 보면은요. 자,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다음 중에서 과거 시제를 찾아라, 아니면 현재 시제를 찾아라, 미래 시제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 문장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요 문장이 있으면 자, 이게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거는 뻔히 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자, 위 문장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걸 찾아라 해가지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인 문장이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놓쳤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선생님, 사건시가 뭔데요? 발화시가 뭔지도 몰라요. 그쵸? 예. 자, 요걸로다가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시, 발화시. 자, 사건시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야. 그리고 발화시란 말을 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라는 건 말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겠지. 그 다음에 사건과 말이 동시다 그랬으니까 현재고요. 말을 했는데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는 뭘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자, 요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할 것. 그래서 사건이 발화보다 먼저냐, 나중이냐, 동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먼저다 그러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먼저다 그러면 자, 사건보다 말을 먼저 한 거지. 자, 발화시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건보다 말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 말하고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미래겠죠. 먼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이 먼저인지 말이 먼저인지
자, 요걸 갖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요거는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먼저다. 즉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거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걸 지금 구별해 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요로 용어로 사건 시 발화시라는 걸로 나왔을 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사건 시라는 말,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요걸로 판단할 것. 자, 요게 됐다면은요, 실질적으로 문장에서 자, 이 문장이 과거다, 현재다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 사실 그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먹었다. 먹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과거고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라는 걸 구별 못할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 치고 없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먹던 밥이다. 먹던 밥, 그 다음에 먹은 밥, 먹는 밥, 먹을 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요게 과거고 요게 현재고 요게 미래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예로 나왔을 때 그것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 보면은요. 문법 용어로 선어말 어미라는 문법 용어. 지금부터 이제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돼요. 선어말 어미라는 문법 용어, 관형사형 어미라는 문법 용어. 그 다음에 자, 동사하고 형용사라는 문법 용어. 그 다음에 어떤 실제 예에서 형태들. 요거를요, 서로 바꾸어서 틀리게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바꾸게 하느냐? 자, 요렇게 바꿉니다.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자, 요렇게 바꿔서 틀리게. 요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예에서 관형사형 어미인데 선어말 어미라고, 선어말 어미인데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서 틀리게 하고요. 동사인데 형용사라고 해서, 형용사인데 동사라고 해서 틀리게 하고요. 동사인데 형용사, 동사인데 형용사 이렇게 틀리게 하고요. 여기에 특징들도 마찬가지 뒤섞어서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 개념들을 구별하는 게 요 시제를 공부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게 구별하는 걸 틀릴 사람은 없어요. 실제 객관식에서. 자,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과거다라는 건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자, 이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걸 찾아라. 자, 이 문장은 관형사형 어미를 이용해서 과거 시제를 드러냈다. 혹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냈다. 혹은 동사 먹었다. 먹었다는 선어말 어미 ot을 통해서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혹은 관형사형 먹었다는 관형사형 어미 ot을 통해서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문법 용어가 붙어서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먼저 선어말 어미하고 관형사형 어미 요거 구별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어말 어미는 앞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지울 거니까 잠깐 멈추고 필기할 게 있다면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지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자, 지금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요 내용이 될 텐데,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로 얘기해 볼까?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자, 이거는 보다에서 보고, 보니, 보아서. 자, 이렇게
이 부분이 바뀌는 부분, 여기를 어미라고 하는데 그 어미가 이렇게 다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아시라고 하는 거, 뭐 더군 아니면 보, 시, 다처럼 여기 엇도 올 수 있고 시도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자, 이렇게 중간에 껴 있으면 요걸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끝에 오면 요걸 종결어미라고 해. 자, 이렇게 끝에 오는 종결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어미다 그러면 사과 그랬을 때 자, 보다가 요걸 요렇게 사과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관형어 혹은 라고 하는데 그 꾸며주기 위해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로 바꿔주는 것,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가 바뀌면 그거를 관형사형 어미, 다시 말해서 동사인 보다가 관형어가 되기 위해서 관형사처럼 쓰이기 위해서 뒷부분이 바뀌는 걸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는 사과, 본 사과, 뭐 아니면 뭐 볼사과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해. 그래서 자, 관형사형 어미는 그 이제 개념상으로는 명사 같은 걸 꾸며주기 위해서 이 바뀌어서 오는 말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일단 먼저 선어말 어미인지 관형사형 어미인지 구별하는 방법은요. 선어말 어미는 중간에 껴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지금 시제를 나타내주는 부분에다가 다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예뻤다의 그 다음에 뭐 보더라에서 뭐 더도 추측의 의미로서 더도 가능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 본의 니은,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게 선어말 어미. 근데 관형사형 어미는 어떠냐면 관형사형 어미는 자, 요게 이제 과거를 알려주는 건데 요 뒤에 보던 먹던 요거처럼 이렇게 뒤에 붙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보는 요거처럼 앞은 뒤에 온다는 겁니다. 뒤에 끝에 오는 것. 즉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자, 끝에 붙으면 관형사형 어미, 중간에 껴있으면 선어말 어미. 자, 일단 요게 구별하는 방법이야.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구별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얘기했을 때 동사, 형용사. 자,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는 방법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 안 나와. 자,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는 방법은요. 보다, 예쁘다 보면 자, 여기다가 동사, 형용사는요. 여기처럼 보다, 보고, 보니 이렇게 이제 형태가 바뀌는 단어를 동사나 형용사인데 여기는 니은다를 뒤에다가 붙여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다가 되죠. 근데 요거는 예쁜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다를 붙여서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야. 그래서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보다 말고 먹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먹다도 마찬가지. 먹는다가 되지. 근데 새롭다 같은 경우에 보면 니은다 붙여서 새로운다 안 됩니다. 새로운다 이런 말 없지요. 그러니까 니은다를 붙여서 우리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는 니은다를 붙여서 판단해라.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동사, 형용사, 선어말 어미의 경우, 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점이 중요한 거냐면 지금 보다시피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예쁘다, 아프다처럼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동사처럼 니은다
여기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니은다가 붙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표지가 없다. 그냥 기본형 자체, 어떤 표시가 없다. 요렇게 나타내죠. 형용사는. 자, 이거를 바꿔서 영희가 예쁘다를 보니 자, 이게 지금 현재 시제인데 예쁘다를 보니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표지가 없구나. 아무것도 붙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하는 거야. 예쁘다는 동사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보시었다. 요걸 봤더니 형용사는 ot을 통해서 과거 시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또 먹는다를 봤더니 형용사는 는을 통해서 현재 시를 나타냈다. 이래도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동사라는 거, 형용사라는 거 요거 생각해야 되고, 형용사는 지금 아무것도 표시해 주는 게 없다. 자, 일단 여기 선어말음에서는 요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는 자, 요 부분 보면은 뭐가 붙었냐면 아픈 예쁜에서 니은이 붙어 있고, 여기 본을 보면 역시 동사에 본을 보면 여기도 니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니은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니은이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고, 형용사는 니은이 붙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바꿔서 틀리게 하느냐면 예쁜을 보니 동사는 니은을 붙여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이러면 틀리는 게 되는 거야. 자, 니은은 관형사형이 니은은 형용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드러낸다.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교재는 그렇게 만들어놔서 조심해야 될 부분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요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일단 시제를 구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내용들이 문제가 나와. 그래서 요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바꿔서 오답 나오는 거 조심하라는 것. 이걸 안 틀리려면 객관식 문제에서 나온 말 중에 문법 용어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체크를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 것. 요걸 생각해 줄 것.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다음으로.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요거 나올 때가 있어요. 문장의 형태와 시제가 다른 경우. 자, 문장의 형태와 실제 시제가 다른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첫째, 시제가 다른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결이가 지금 웃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다시피 는 해가지고 현재 시제인데 는이 붙어 있다. 두 번째는 철수가 내일 온다 해서 보다시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건 현재 시제 맞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다시피 현재 시제지만 가까운 미래, 그 다음에 과거의 것이지만 현재형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사실인데 현재 시제처럼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 시제인데 꽃이 활짝 피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시제까지 연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엄마한테 혼났다. 이것처럼 자, 미래에 정해진 것처럼 확신에 찬 말로 했을 때 미래 이야기를 갖다가 과거 시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해서 형태만 보고 시제를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et의 의미 물어보는 거 나올 겁니다. 가능성 능력, 나도 그거 풀 수 있어. 능력이죠. 풀겠다. 그 다음에 의지, 나 이거 할 거야. 꼭 해낼 거야 하는 의지, 요거 지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측, 도착했겠다. 추측. 그 다음에 완곡한 표현. 이거 뭐뭐 해도 되겠니? 자, 이런 것들이 완곡한 표현. 해서 get는 요건 의미를 구별하는 거, 연결. 요 개념하고 얘가 연결이 바르냐 아니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가는 그 정리를 안 해놨는데
다음으로 그 저기 상이라고 해서 완료상하고 진행상 구별하는 것, 요거는 여러분들이 의미적인 걸 좀 구별을 해서 뭐뭐 하고 있다처럼, 먹고 있다, 안고 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안고 있다, 먹고 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좀 구분을 해줘야 되고, 완료서는 먹어버렸다, 이것처럼 뭘 해버렸다 이런 식의 의미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상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가다, 그 다음에 완료상은 놓다, 버리다 이런 걸로 좀 많이 나와서 이건 예문을 가지고 의미로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저 문제 쪽에서 좀 더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예문들을 좀 더 살피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현과 관련되는 내용, 시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문법 용어가 조금 많이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조심하라는 거, 이걸 좀 생각하면서 공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